오늘 이 강연은 을사늑약 111주년입니다. 우리가 보통 순국선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는 거지만 엄밀히 따지면 을사늑약이 맞습니다. 이 치욕의 날을 대비해서 111년 만에 선생님을 초청해서 저희 기념사 벼랑 재단법인 CR 재단하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보년인데 저는 가사가 유행했습니다. 가보년에 나라가 민비 고종의 실정에 의해서 500년 조선이 망해갈 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서 가보년에 나라를 국정을 못 잡으면 의미적거리다가 병신낸다는 저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가보년의 역사가 전체화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오늘의 강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한일의 고조선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해서 그들에게 국가를 전달해준 우리 모국인, 우리 한국을 마치 지네들 고토인 양 해서 역사 침략을 계속하고 실제로 침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교수님도 반증해 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지 배은망덕한 그런 일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수님께서 한국의 불행은 왜 일본의 불행일까 하는 것을 오늘 강의에서 잘 알려드렸죠. 그들이 자신을 거짓 역사를 하니까 결국은 그거는 자신의 불행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는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층 식민사관이라 하는데 그거는 뭐냐? 3.1 혁명은 손보혜 선생님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지켜서 만든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감 박은실 선생님께서 독립운동 지열사에 보면은 3.1운동 당시에 2달간 한 200만 명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사망자만 7,509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조선총독부 거기 조사표에는 600여 명이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란 거는 우리가 해방 후 친일 청산을 못한 이승만 정부에서 일본과 한일 교류를 하면서 우리의 피살자 명부를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620명만 죽었다고 해서 일본의 조선총독부 사관하고 숫자를 맞춰줬습니다. 이게 아직 해방된 지금 70년까지 아직도 우리나라는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저희가 하고 싶은 식민사학이고 자학사관이고 우리가 일본에 아직도 노예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죠. 독립운동 누가 했습니까? 많은 200만 명 했지만 대부분 죽은 사람들은 천도교인이고 동학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독립기념관에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번 가보신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20명 중에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왜 그러냐? 조선 총독부가 3.1운동 후 조선사 편세를 만들어서 3.1운동 후 문화정치를 호도해서 천도교와 대종교 등 독립운동을 주도한 민족 종교 세력을 사기로 규정하고 그 관련된 사람들 독립운동을 무참히 살해하고 탄압하고 종교활동까지 구제돼서 이 300만 천도교인이 현재 3,000명밖에 없는 실정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일본이 자랑하는 우리가 전해진 신사, 우리의 정토 사상입니다. 일본의 신사 문화는 권장하고 서양의 교인 기독교나 불교 등은 조선 총독부에서 권장하고 이런 민족 쪽이랑 이간질 분열 책동을 한 결과서 한민족을 말살해온 게 지금 100년입니다. 내일 모레 100년이 곧 돌아옵니다. 종교, 사상적, 친일 편향 및 식민사관을 아직까지도 우리는 부끄럽게 이어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일본은 동학과 우리 3.1운동을 조선 친일 역사를 안 가르칩니다. 내가 안 해도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안 가르친다. 동학교들을 표적 사륙하라는 그 지시가 아까 말하는 제노사이드입니다. 제노사이드는 영어로 무참하게
한꺼번에 집단 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 제노사이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본의 조선 통감 이등박문은 좋게 말해서 사무라이지 실제로는 명치천왕의 아버지를 학문을 쓰시 죽인 닌자입니다. 닌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조선 침략의 일환이었다고 제4학자 강덕상 교수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청일전쟁은 우리 동학군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고 경복궁을 점령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들은 조선 침략을 하기 위해서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청하고 러를 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입증하고 제 생각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병희 선생이 주도한 3.1 독립선언서의 전위 독립운동인 28 동계학생 독립선언은 1918년부터 19년에 이곳 서울하고 북경 등지에서 준비돼서 일본의 학생들한테 전파됐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1사학자 강덕성 교수가 증언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일본에 가서 확인한 겁니다. 최근에 일본에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베가 신궁극주의로 가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역사 침략을 하는 데서 스스로 나카츠카 선생님처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역사를 또 수정하면 결국 우리가 다친다는 최근에 칼럼을 쓴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밑에 보면 아직도 일본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민족의 혼, 조선 민족의 문화를 조선 총독부 영을 내려서 저렇게 지금까지 해방 전부터 해방까지 우리가 못 고치고 있는 게 우리의 자학적인 부끄러운 시민사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를 독립운동사를 없앴냐? 크게 동학혁명 역사하고 3.1운동 역사를 없앴는데 저는 그거를 손병희와 동학, 천도교를 역사에서 파묻었다는 뜻이죠. 조선사 편수회가. 단순히 동학은 우리 한국의 동학이 아니고 우리 동아시아의 중심 학문인데 그거를 단순히 서구에 대립하는 사상 정도로 근현대사를 왜곡했습니다. 동학은 사인여천, 여러분이 아시면 인내천, 그리고 보관민 사상인데 그거는 언필칭 3.1정신으로 표현된 겁니다. 비폭력, 인원화, 민주화 세 가지로 통한다는데 오늘 강연해 주신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님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동학은 19세기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민족운동의 하나라고 쓰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분은 아는데 일본은 이거를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오늘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병희 선생은 1901년 일본이 우리를 청일전쟁 우리 먹으려고 할 때 삼전론과 명리전으로 원대한 조선의 독립을 구상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최근에 국내에 강단 사학자나 시민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손병희가 친일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시민사학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노예사가.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거짓 왜곡한 예가 세 가지 있는데 보통 그 시민사관들은 뭐라고 하냐? 일진의 뿌리는 동학과 독립협회다. 그리고 진보회를 만들게 한 손병희니까 그렇다 하는데 진보회는 참고로 동학군을 재건하기 위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조선의 문명개화를 위해서 손병희 선생이 삼전론의 책략에 따라서 재전으로 한 겁니다. 그거를 동학혁명의 통로 좌장이고 3.1운동의 주역이고 조선의 자주독립의 표상이고 임시정부 건국을 주도한 손병희를 땅속에 묻기 위해서 이런 시민사학자들이 아직도 조선사 편수의 그 시민사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곡의 예는 손병희 선생은 1904년에 일본과 동맹하여 러시아 싸울 것을 주장했는데 손병희 선생이 일본과 동맹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시민사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것을 예측하고 외교 차원에서 일본을 이용해서 우리 독립을 하고자 한 그 유명한 이의제의 전략인데도 그거를 일본과 동맹해서 친일파 비슷하게 해서 우리
3.1 독립운동사나 동학혁명사, 우리 민주주의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는 동학혁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동학은 북접과 남접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북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북접의 통령인 손병희하고 대도주인 최시영을 온건 노선으로 분류해서 마치 남접의 전봉준 있는 사람들하고 강인호사 싸운 것처럼 분열 정치하고 이간 정치해서 요새 말하면 호남하고 경상도하고 호남하고 나머지 기타 기호지방하고 충청도랑 이간질 시키는 게 북적 남접입니다. 저것도 조선사 편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동학이라는 것은 동학혁명을 일으키고 3.1운동을 일으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한 이념이 우리의 한 사상입니다. 5천년 한 사상은 뭐냐? 홍익인간입니다. 동학의 사인여천하고 5천년 우리는 외침을 수도시 받아왔지만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평화민족입니다. 그거를 한 게 동학입니다. 그런 동학이 한국헌이고 보국만민의 정신이고 척의 양창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자주독립 정신을 일본이 묵살한 겁니다. 역사에서 파묻은 겁니다. 그런 파묻으려면 손병희의 삼전론, 손병희의 독립정신, 그 유명한 자주독립정신을 파묻은 것입니다. 최근에 건국절 주장이 있었는데 48년 건국절은 말도 안 되고 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거는 그대로 하면 3.1절의 그 정신하고 조선 개국의 그 의미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제가 속한 미래로 가는 발인역사협의회에서 매주 수요일 날 발인역사 아카데미를 하는데 거기서 유명한 법제처장 이석연 법제처장이 헌법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냐? 3.1 선언서가 뭐냐? 헌법적 정통성이. 3.1 선언서는 조선 민족의 집단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혁명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은 제가 늘 해마다 얘기하듯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고 3.1절은 건국절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학자든 식민사학자든 이의를 제기해놓고 지금 한 달 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라냐? 단군조선이 개육한 지 오늘이 4349년입니다. 그것이 단군조선이 시원이고 3일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태어난 3일 대한민국의 건국일이고 이게 그 이석연 법제처장의 법률 해석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는 48년 건국절이니 뭐니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게 다 식민사관입니다. 그래서 식민사관의 예를 내가 하나 들어놨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한 그 일본의 관동군이 만주를 침략 관동군들이 광개토 대왕비를 회절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삼국유사에 보면은 옛 고조선의 수도는 그 북경의 우측 만리산 끝입니다. 거기에 조선이 있었고 그 낙랑군이 있었고 그래 한 건데 그러고 우리 조선은 환국이 있었다. 그거를 일본군 애들이 환국을 환인으로 해서 역사를 신화로 만들어 갑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나라가 아닌 환인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더라 이렇게 만들어 신화로 만든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조작이고 그 다음에는 그 옛 우리 고조선의 수도가 관성동은 뭐죠? 관성동은 저도 해석을 봤는데 관문이라고 산해관이 관문이라는 산해관 중국 북경의 만리산 끝에 산해관이라고 아마 중국 여행 간 사람은 아실 겁니다. 그 산해관 동쪽이 우리 고조선이고 우리의 수도입니다. 저 관자를 개자로 고쳐가지고 개성의 동쪽으로 있다는 거예요. 개성은 어디입니까? 황해도 이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북경 우측은 다 우리나라 땅인데 저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없애고 2000년 단군조선 2330년을 회자라 없애버리고 그 우리 당시 수도가 북경 우측에 있는 산해문 우측에 있는 거를 조선인을 황해도에 있다고 우리나라의 그 자기네들의 고토락해서 침략의 이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5000년 역사고 지네는 3000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지시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단군조선을 없애고 거꾸로 지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침략을 하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오늘 나카츠카 교수님의 방문에 맞춰서 손병희 선생의 역정과 3.1혁명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거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이 을사하는 이야기를 떠나서 손병희 선생은 우리가 잘 알지만 정확히 표현하면요, 우리나라 항일운동의 표상이고 자주독립의 영웅이자 상징입니다. 이 사람을 역사에서 뺀 게 일본 조선사 편수이고 우리 식민사관이고 우리의 노예사관입니다.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1949년 일본이 패망해서 갈 때 조선사 편수에 간사했던 세마스 아스카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했으니까 독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는지 대일본 제국은 다시 한국을 점령할 수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라는 저런 경륜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임나 흥망사라는 책을 다시 씁니다. 거기서 옛날에 가짜는 가야나 경상도에 비정했던 것을 그 임나 흥망사에는 지금도 전라도까지 지네들 땅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비정해서 하는 겁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작년이죠. 일본 문부성에서 다시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 가짜 임나 일본부를 다시 교과서에 실어놨다 합니다. 아베는 이거를 근거로 다시 한국 침략의 논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선생님의 강연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은 오늘 왜 만났습니까? 손병희 선생의 항일 정신을 되찾고 3.1운동 정신, 동학혁명 정신이 19세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5천년 한민족의 정신이고 평화정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를 알아야기 때문에 저도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최근에 미사협 공동대표로 들어와서 같이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배울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 역사학자에 맡겨놓으니까 역사가 회자되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학자들과 당당히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 서로 말리를 공부한다는 사연말리입니다. 역사를 배워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과거를 알아야지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바른 역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역사를 배워서 여기에 계신 언론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위정자들,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한테 역사를 배워라. 역사의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120년 전에 손병희 선생은 어땠고 전봉군 장군은 어땠고 그래서 역사를 더 이상 회자하지 않고 120년 전의 역사를 보면은 아, 위대한 3.1 혁명사가 이런 것들이구나. 그걸 배우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 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빼앗은 권력을 돌려주고 우리는 다시 일본하고 더 이상 안 싸우고 지금 낙하서 선생님한테 일본에도 역사를 바로 배우고 우리도 배워서 서로 안 싸우게 하는 게 우리의 오늘 강연의 목적이 아닌가 하고 저보다 무려 30년이나 드신 노회장이신데 아직도 지난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저랑 3.1절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가시면서 공항에서 내가 내 나이 86세인데 앞으로 조선에 올 수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당신이 일본 역사를 바로 서고 싶으면 당신이 와라 젊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하시는데 오늘 또 CR재단의 초청으로 나카츠카 아키라 선생님께서 오셔서 우리 피 맺힌 우리 역사를 일본인이 우리도 모르는 걸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거나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늘 존경스럽게 모시고 부디 건강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거를 우리 대한국민들한테 꿰쳐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의 건강을 기원하는 박수를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